오늘의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핫이슈 나우 시간입니다.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인천 부평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보호를 받아 마땅한 아이들이 보육교사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학대 예방과 또 앞으로 대책은 없는지 숙명여대 아동복지학 유미숙 교수와 전화 연결해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린이집에서 학대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신체 학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정서 학대, 방임 등의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유사한 가혹행위들 계속 보도돼 왔었는데 이러한 어린이집 폭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시민의식, 고발의식의 변화로 과거 같으면 묻히거나 방치될 사안들이 발견되고 공론화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그 양적인 팽창이 지금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교사의 질적 향상은 역행되고 있는 슬픈 사연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그 교사들의 처우 문제, 보수의 문제로 4년제 수도권 대학의 유아교육이나 유아교육 관련 전공하는 졸업하는 학생들을 보면 보육교사의 직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학생들 생각에는 3D 업종에 생각한다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고요. 우수 교사들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보육교사인 우수교사가 많이 늘지 않는 것은 이 처우 문제가 원인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나 초등학교 교사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데 급여는 오히려 초등학교 교사들이 배를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단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우리나라 문화가 처벌이 좀 더 용인되고 또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민영하에 체벌을 우리가 보고 배운 환경에서는 이런 문제가 어린아이일 때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는 안 좋은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폭력은 텔레비전 등 시청각 자극에 의해서도 과도하게 노출되는 그런 모방의 학습을 겹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번 사건은 분노 조절 장애를 보이는 극히 일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가 필요하냐면 이 교사는 치료가 필요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모든 교사들이 가해자로 취급받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부모님한테 들은 하나 얘기 짧은 거 전해드리면요. 네. 엄마가 많이 걱정이 돼서 물어보셨대요. 너는 선생님한테 맞은 적 없어? 너희 선생님은 다른 아이 안 때려?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요즘 마음일 겁니다. 그랬더니 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는 왜 천사 같은 우리 선생님은 자꾸 마녀라고 그렇게 말해. 나 어떡하라고 하고 울었답니다. 이게 단적인 요즘 불안을 나타내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참 씁쓸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교사들의 이런 열악한 처우가 결국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키웠고 이런 악영향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것 같은데 아이를 향해서 신체적인 가해뿐만 아니라 고성을 지르거나 이 어두운 방에 격리시키는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동학대의 정확한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 성인의 입장에서 아동을 지도한다는 체벌이라는 관점으로 좋은 의도로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아동에게 행한 그 행위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게 되면 이것은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언어적으로 학대하거나 정서적으로 사랑을 주지 않는 것 이런 것도 다 정서적인 그런 학대에 해당되고요. 아이를 돌보지 않는 방임 또한 아동 학대입니다. 즉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해치게 되면 그것이 학대받은 아이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교사들의 어떤 처우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이 보육교사들의 자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제 보육교사라고 한다면 아직 잘 모르는 미취학 아동들이 학습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행동에 대한 발달 정도를 어떻게 보면 가르쳐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폭행으로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폭행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고가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좀 더 엄격하게 이 자격 조건이 주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사회의 모든 그런 움직임이 자격조건 강화 쪽으로 많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선생님의 그 스승의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그런 상을 저희가 갖고 있었습니다. 존경받던 그 교사의 기대를 다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런 교사를 뽑아야 되겠죠. 교사가 돈벌이의 수단이기 전에 교육자라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처우, 인정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환경은 중요한데 이것은 지금 교사를 체벌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 인식이 교사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더 한번 강조하는 그런 현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사명감과 직업의식, 올바른 인성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그런 임용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교사가 이렇게 한번 됐다 하더라도 보수교육을 강화해서 혹은 교사의 정신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중간중간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이 보육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거겠고, 그리고 우리 사회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117 신고센터를 통해서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예, 우리의 의식이 변화하고 문화가 정착되기 전에는 하나의 제도가 만병통치약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런 계획들이 일회성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지금의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지속적인 관심이 돼서 아동 학대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온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언론기관에서 과도하게 이런 폭력적인 장면들을 자극하고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장면을, 한 아이가 맞은 장면을 지금 계속 여러 방송국에서도 내보내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그 아이와 연령이 비슷한 아이는 그걸 보면서 자기가 맞는다고 착각할 수 있고요. 부모나 어른들의 마음에서는 지금 본인이 그런 환경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분노가 많이 일어서 또 그 사건이 내 옆에 있지 않아도 분노가 가중되게 하니까 이번에 신고센터가 설립되고 이런 계획과 함께 우리 국민들이 언론기관과 함께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점들은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린이집에 그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아동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예방책부터 확실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교사는 성인이기 때문에 아동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서 이런 교사를 양산해낸 것 한두 명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와 성인이 먼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사 차별, 폭력 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어렸을 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와 사회에서 배운 부분도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려면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고요. CCTV 설치해서 보호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온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동을 학대하고 있지 않는지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이 같은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가정, 그리고 언론까지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숙명여대 아동복지학 유미숙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